제가 이건 진짜 만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건데, 보증보험 경매 절차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요. 근데 그 안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어요, 우리 입장에서는.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및 배당 요구 신청이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, 괜히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태클을 걸어요. 그거 종료 통지 하셨어요? 갱신거절 통지 하셨어요? 안 했어요? 하면 또 시간을 또 끌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이제 두 번째 이야기, 이게 사실은 메인으로 잡혀져 있긴 한데 제일 좀 머리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요.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, 최대한 핵심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해볼게요. 네, 저는 이제 홍기웅 변호사고요.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임대차 계약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, 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, 그 경우를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,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절차 하셔야 돼요? 너무나 많이 아시죠?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고, 그리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, 이제 딱 두 가지를 보통은 이제 하시게 되는데, 임대차 보증금 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인을 상대로 그 관할 법원에다가 저 보증금 계약 체결했어요. 근데 이미 보증금도 다 줬거든요. 근데 제가 임대차 기간이 다 완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. 주세요 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는 거고요. 임차권 명령은요,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신고일자, 확정일자, 이런 거를 전부 다 등기부에 픽싱을 해놓는 거예요. 여러분들 등기부 아까 좀 첨부에 있어서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, 임대차가 그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 등기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. 근데 비로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내 임차권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별지 2-1을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등기가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일자, 확정일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경료가 되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요. 다른 데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화면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계약 종료 의사 꼭 밝히자,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. 이제 딱 이 두 가지예요.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에 계약이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 전인 10월 4일 정도에 임대인분께 저 이제 계약 안 할래요. 이제 앞으로 다른 데 이사 갈 테니까 그때 계약 기간 만료되면 저한테 보증금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,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습니까? 안 됐어요. 왜요? 주택임대차법 제6조 때문에요.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무조건 갱신경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묵시적 갱신 상태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분께 전화를 걸어. 계약기간 만료됐는데 왜 안 주세요? 임대인분은 뭐라 그러시겠어요? 2년 뒤에 줄게요.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약 연장했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? 이제 자금 계획에서 이제 터지면서 멘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방금 임대인의 말 100% 맞아요? 사실은 또 아니에요. 왜?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2가 있기 때문인데요.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은 2년간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, 임대인한테. 그러면 3개월 뒤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아까 그 사례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내년 한 2월 4일 정도에 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, 보증금 3개월 뒤에 돌려주세요 하면은 임대인분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?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. 갑자기 또 자금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. 근데 어찌됐든 이 법 때문에 그냥 그럼 3개월 뒤 하면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, 계약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돼요?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임대인분께 전화 걸어도 좋고요, 문자 보내도 좋고요, 카카오톡 보내도 좋고요, 내용 증명 보내도 좋고요, 직접 말해도 돼요. 다만 기록은 꼭 남겨주세요. 왜요?
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은요.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 사고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거를 기록이 없다면요. 어떻게 입증하실래요? 종료됐다라는 걸.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음,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하시는 거, 대화 녹음 하시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. 잘 남겨두시고 문자 나왔으면은 내가 확실하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카톡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계약 종료 때문에 다툼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외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종료 사유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릴 거는 부동산 경매예요.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남았어요. 내년까지야. 근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갔대요.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. 정말 멘붕 많이 터지세요. 여기 그 임차인 분들께서는.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지금 경매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임차인들은 권리배당 신고를 해야 돼요. 저 임차인이에요. 저한테 보증금 주세요라고 법원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때 그런 의사를 밝히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걸로 보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그분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핵심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 경매라고 한다 그러면 왜 경매가 있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돈 못 받아서. 네. 그냥 소송을 하든 뭐 하면은 임의로 돈 줄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그 사람 부동산을 경매를 넘겨서 경매가 된다 그러면 낙찰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, 경매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경매를 당한 사람의 채권자들, 임차인들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낙찰을 희망하시는 분, 저 이거 살게요 라고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낙찰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비용까지 납부를 하면 보통은 부동산 하나당 2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 법원에 납부를 하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. 그러면 부동산 아까 등기부 저희 첨부를 해드렸을 텐데 거기에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버려요.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제3자들이 다 아는 거죠. 경매 들어갔구나. 이 부동산 임차하실래요? 네. 등기부에서 이런 거 보이면 하지 마세요.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드리고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누가 정해요? 일반적으로 매매랑 매수를 한다면 양 당사자가 정하게 될 건데 이 법원에서는 야 이거 밑으로는 입찰하지 마. 이 가격 위에로는 입찰을 해. 라고 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법원에서 정해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1회 기일에 최저 입찰 보증 가격을 정해요. 이를테면 1억 원이다, 2억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상만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. 그러면은 가격도 법원이 정해. 그 법원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. 현황조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.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원 직원이 직접 가봐요. 그래서 이상한 거를 문에 붙이고 다녀요. 바로 안 보이면. 여기 임차인 있어요? 임차인 누구세요? 보증금 얼마예요? 전입신고 얼마예요? 언제 했었어요? 이런 거를 쭉쭉쭉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. 그래서 그게 결국은 현황조사고 이 현황조사랑 현황조사 기간이 끝나면 이제 결국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 기간에 법원이 또 이야기를 해요. 자, 이 경매 절차에서 돈 받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. 이게 결국은 배당 요구를 해라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때 우리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임차인이에요. 저 돈 주세요. 라고 하고 지금 권리 및 배당 요구 신고를 한다. 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. 네. 별지 2-2 한번 보고 갈까요? 이게 그 안내문이 붙여놓은 거예요. 법원에서 보통은 이제 똑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없어 사람이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붙여놓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그 뒤에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또 법원에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조속히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. 법원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. 이거 받을 사람 여기서 배당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. 언제까지요?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 까지는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접수해라 라고 일단 이야기한 안내문이 붙으면 그때부터 이거 경매됐네, 나 이거 권리배당 요구 신고를 해야겠네, 그 신청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경매 진행이 됐다 하게 되면 보증금 회수 절차인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절차긴 한데 그래도 꼭 아셔야 되는 걸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
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화면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는 배당 요구 신청 꼭 하자. 권리신고면 배당 요구 신청이에요. 그리고 내가 혹시 깜빡했어. 전입신고하는 거를. 그러면은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. 가압류라도 해라. 이런 얘기를 좀 천천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, 우리 우선은 권리 및 배당 요구 신청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. 2-3, 별지 2-3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뭐 사건 번호, 이게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날라오는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, 채권자는 누구예요?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고, 채무자는 누구예요? 보통은 임대인이나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고, 그래서 매각 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런 신청을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그냥 픽싱이 되어 있어요. 이거 안 하면 배당 안 받는 거예요. 이거 안 하면 인도명령으로 쫓겨나게 되시는 거예요. 임차의 부분 내가 몇 호에 거주해요.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얼마예요. 그리고 지금 뭐 점유기간 여기에서 다 이게 하나하나 적게 돼 있어요. 확정일자 있는지 없는지, 전세권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,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 초본을 다 해서 법원에 직접 가셔도 되고,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알아서 그 법원에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거는 왜 한다고요?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손들기 위해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경매 신청이 딱 왔다. 그리고 그걸 알게 됐다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왼쪽에 있는 4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처음은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. 많은 분들이요,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제대로 된 절차를 못 갖춰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배당 요구예요.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무조건 권리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. 안 하시면 보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 해버립니다. 그리고 애초에 나 대신 그래 넌 나한테 줘. 보증회사야 넌 나한테 줘. 보증회사야 너는 나 대신에 배당 받아. 결국 이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때 보증보험 회사에서 권리보증 신고하셨어요. 그럼 이거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. 어려운 얘기일 텐데 그냥 동의해 주시면 돼요. 그 얘기는 나 대신 당신이 배당을 참여해서 회복하세요.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제가 이건 진짜 만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건데, 보증보험 경매 절차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요. 근데 그 안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어요. 우리 입장에서는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및 배당 요구 신청이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, 괜히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태클을 걸어요. 그 종료 통지 하셨어요? 갱신거절 통지 하셨어요? 안 했어요? 하면 또 시간을 끌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보증보험 내 임대차 기간도 만료가 되고 있다 하면은 그냥 임대인분께 전화나 이걸로 그냥 해지 통지를 하셔라. 이런 얘기까지 제가 추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에요. 자, 서울 지역에서는 보통 이게 소액 보증금,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안 돼 있고, 여기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 외에도 월세까지 해서 복잡한 계산식으로 인해서 지금 산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면 1억 6,500 중에서 5,500만 원을 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라는 거고,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, 배당 순위 보시면 만약에 이게 3억에 낙찰됐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비용이 한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00만 원을 먼저 빠져요. 그러면 이제 그 한 2억 9,500 정도 남았죠.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금이 먼저 들어가요. 우리가 서울이면 5,500이 또 빠져요.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전세권이라도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도 웬만하면은 그 보증금이나 월세 합산액이 한 1억 6,500 서울의 경우에,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1억 4천 이 정도는 넘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경매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항 요건 여부 확인이나 이런 건데, 이게 되게 중요한 게,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전입신고 됐냐 안 됐냐 딱 그것만 있어요. 그것만 하면 돼요. 언제를 기준으로 경매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전입신고는 돼 있어야 돼요. 그럼 경매 신청 되고 나서 전입신고 하면 되잖아요.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. 네, 그냥 물론 이제 전입신고 되겠죠. 근데 법원에서 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, 아니면은 너 이거 확정일자 갖췄겠죠. 당연히 여기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.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고, 소액 임차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, 이것도 대항력이 요건인데 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전입신고 했나? 됐어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돼요.
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. 아, 내가 집은 원래 살고 있는 데는 여기 있고요. 아, 갑자기 회사가 지금 이전을 해갖고 딴 데로 갔어요. 딴 데 집은 구했어요. 여기는 이제 놀고 있어요. 뭐 이렇게 된다. 아니면은 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. 근데 여기에서 보증 사고가 터져버리면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럴 때는 가압류 하셔야 돼요.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참여라도 해야 되니까. 안 그러면 보증금 다 날리니까. 근데 일반 채권자로 배당이 됐다고 하면 아, 배당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어요. 다 끝나고 일반 채권 마지막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.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. 그거를 제가 오늘은 그것만 배워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더 준비한 내용은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경매 절차의 핵심만 일단 설명드렸고, 사실 제가 한 6년 정도 막 이렇게 법원도 따라다니고 강제경매 절차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조금 알게 됐던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 내용 지식 중에 지금 한 10% 정도 푼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터졌다 하게 되면 여러분 혼자 골머리 썩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저한테 연락 주세요. 그냥 저희가 다 이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놓고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를 막아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. 여기 밑에는 미가입된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요새 전세보증보험 그 회사에서 허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.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최대한 안 주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주려고 그래요. 예전에는 후루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절차가 한 3개월 아니면 끝났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보증사고 접수하고 3개월이면 보증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6개월 정도 걸려요.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증보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계약 해지 통지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만약에 안 줘서 강제경매도까지 해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1년 6개월 걸리세요. 이 절차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전세보증금이 내 돈이 다 아니면?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때 그 대출 기간은 2년이었잖아요. 이때까지 은행이 기다려줘요? 라는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얘기하면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했다라는 거를 계속 은행한테 내면은 물론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다려준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, 이제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, 내가 전세보증보험 증권이 있다. 안심하세요. 일단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가든 뭘 하든 일단 안심하세요. 왜? 나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줄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보험 회사니까 일단 1차적으로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. 계약 해지 통지 제대로 해야 되고 언제까지?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꼭 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? 임차권 등기명령 꼭 하셔야 돼요. 이게 필수 서류여서 그래요. 이거 안 하시면은 이거 해오셔야 되는데 하고 또 한 허송세월로 한두 달 가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의뢰인분들 진행을 하니까. 사고 신고할 때는 이런 서류,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임대차 계약서랑 뭐 이런 부분 잘 신청하고 심사 기간이 보통 요새 한 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 명도일 지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일단은 받으실 수 있는데,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하셨다. 그리고 그러면 전입신고 꼭 해두시고,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긴 하셨지만 전세보증보험 들 수 있으면 꼭 드시고, 요새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. 임차인이 다 돈을 내서라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, 그리고 만약에 계약 종료일 나 이제 여기서 더 살기 싫다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종료일로부터 그때 분명히 해지 통지하시고 기록 남겨놓으시고, 계약 기간 끝났는데 그래도 보증금이 안 줘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하시든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든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든 하시면 된다. 만약에 경매가 되면 권리미 배당 요구 신청 꼭 하자. 이렇게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또 추가적인 거는 이따가 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